OBS와 셜록의 공동 탐사 보도 진실을 캐다 시간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인 주장 선수가 입학한 경희대학교는 주장 선수가 다녔던 청주공고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희대 핸드볼부는 2013년부터 7년간 청주공고에서 동계훈련을 진행하면서도 체육관 사용료는 전혀 내지 않았는데요. 특혜 의혹에 법적인 문제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나영 기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왜 학교폭력 가해자를 받아줬을까? 취재진은 청주공업고등학교와 경희대가 어떤 관계였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경희대 핸드볼부는 2013년부터 7년간 청주공고에서 동계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학교 운동부가 수년간 특정 고등학교에 가서 합동훈련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일까? 특정 지역에 갔다 그래서 어느 한 학교의 숙소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를 좀 터부시해요. 특혜 아니면 담합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 입시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공고 핸드볼부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6명. 이 중 20명이 경희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아이들이고 불공정한 경쟁이 아닌가 싶고 그 지도자들 간의 친분이라든지 뭔가 그런 어떤 유대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체육관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청주공고는 공립학교이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 시설 이용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육관 사용료는 징수한 실적이 없고요. 같이 이제 저희 학교 선수들하고 같이 사용했대요. 그래서 아마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 같고. 학교 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박지희 씨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내자 경희대는 청주공고가 해당 시설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종의 특혜인 셈인데 상급기관인 충청북도 교육청은 물론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무상 사용 규정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저는 판단하거든요. 기한하는 사람부터도 이제 위로 가면은 교장까지 이거는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문제고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청주공고 코치가 학부모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희대와의 합동훈련 때 지도를 하는 트레이너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박 씨는 동계훈련 직전인 2019년 12월 코치에게 6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제 학부모한테 트레이닝비를 받으셨다 들었는데 혹시 맞으실까요? 그거는 대한체육회에 다 얘기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보세요. 전화하지 마시고요. 대한핸드볼협회는 해당 트레이너가 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고 관련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셜록 이나영입니다. 폭력과 비리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학원 스포츠. 여러분은 보도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헤쳐볼수록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가 이 정도로 골마 들어갔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이 문제 취재 중인 이승환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뭘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 지상주의 때문입니다. 학생 선수들이 좋은 대학이나 프로팀에 가려면 경기에 참가하고 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감독과 코치가 선수 선발부터 출전 등을 모두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입니다. 경기 실적은 지도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폭력 등으로 학생 선수들을 압박하기도 하는데요. 관리 감독기관인 학교와 교육청은 방관하고 학부모들까지 묵인 동조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조금 더 빨리 데리고 나오지 못했던 거. 조금 더 아이가 힘들었는데 그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 때린 건 코치고 주장이지만 저도 거기에 한몫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네, 대학 입시부터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입학한 경희대학교는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희대는 가해 학생이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학폭 사실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 요소가 없었고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난해 얘기고 올해 입학 전형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취재해보니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모집 요강에 학폭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문구 정도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희대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폭력이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어느 정도 공지를 해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학생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똑같이 적용받아야 되는 룰에 대해서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뭔가 재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과연 우리나라 대학만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해외 대학에서는 이 체육 특기자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학생 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입니다. 해외 대학의 체육 특기자 전형은 이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데요. 미국은 학업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전국 단위의 객관화된 표준 지표로 체육 특기자 자격을 심사합니다. 일본은 학생 선수의 대학 수학 능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공동체 정신 등 인성평가에도 큰 비중을 두는데요. 경기 성적만 좋으면 되는 우리나라의 체육 특기자 전형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체육 특기자 제도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운동부의 문제들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뀌어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고 전면적 개편 아니면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강제 전학 조치와 자격 정지 모두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진행 상황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내일 두 가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강제 전학 조치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와 대한체육회의 자격 정지 3년 징계에 대한 재심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제 전학 조치가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자격 정지 3년에 대해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주공고 코치는 지난 6월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는데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후속 보도도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부 이승환 기자였습니다.